자, 이번 시간에 여기는 come이에요. come. 야, 이게 이제 약간 변형된 형태는 이제 van, bus, bat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전부 이제 인도 유럽어 쪽에 GWA 또는 GWEM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어근에서 파생이 된 말들이고, 자, 이거는 가다, 오다, to go, come, 오다 가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가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서서 가니까 이렇게 발로 내딛는 어떤 그 바닥 이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고, 오다 가다 또 상태면은 이제 되다라는 의미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가다, 오고, 그 다음에 된다, 그리고 어떤 바닥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먼저 come을 보면은 come은 공간적인 어떤 위치나 또는 상태가 변동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다 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ove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move 하는데 이제 어느 쪽으로 어떻게 move를 하느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치 상태가 이제 변동이 발생을 하는 거 이게 come이에요. 그러니까 come을 무조건 오다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위치나 상태가 이렇게 움직였다, 바뀌었다, 변동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치의 변동이 일어나면은 자 사람이 이제 화자가 뭐 화자나 청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그 위치가 변동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오다 이런 말로 해석할 경우에는 화자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쪽으로 뭔가가 움직이는 거,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사건들이 나를 향해 가지고 오는 거, 그게 이제 오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또 어울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이 경우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듣는 사람, 청자, 리스너, 청자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간다라고 해석해야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위치 변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누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오다나 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오다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상태가 바뀌는 경우에는 또 이때는 이제 온다 간다라고 안 하고 이제 뭔가가 되다 이렇게 해주는 거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외운다고 치면 come은 오다 가다 되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나 상태가 바뀐 거구나. 위치나 상태에 변동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보면 Did you come here by car? 승용차로 오셨나요? 이거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상대가 나를 향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come으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오셨나요? 오다가 되겠고 I'm afraid that I can't come this evening. 이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나 오늘 저녁에는 못 갈 것 같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못 가겠다. 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come은 오늘 미안하지만 못 가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I can't go라고 하지 않고 come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 쪽으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이제 come이 된다는 얘기죠. 듣는 사람 위주로. 그 다음에 All of your dreams will come true. 이 경우에는 여러분의 모든 꿈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트루한 상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어가 오는 경우 주어를 보충을 해줬죠. 보충해 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되다가 되는 거죠. 되다. 그러니까 오다 가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문장이 일형식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되다의 경우에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보어가 올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다 가다 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come은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be가 붙으면은 become인데 원래 be는 이제 이렇게 앞에 붙으면은 make라는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뭔가 그 come하게 만든다라는 뜻이니까 되도록 만든다. 이 경우에는 뒤에 그런 보어가 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되게 만들다가 되겠죠.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다음에 뒤에 뭔가가 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보어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여기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어가 오는 경우는 이렇게 자동사가 되죠. 자동사가 되니까 무엇이 되다가 되겠죠. 되다. 아까 그 come하고 마찬가지로 become, 되다. 어떤 상태가 되는 거, 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목적어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울린다라는 의미가 되죠. 뭐가 뭐하고 어울린다는 얘기는 어느 쪽에 맞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어울린다라는 것도 따져보면은 어떤 상태가 그쪽에 잘 맞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자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되고 어울린다 이런 의미가 돼요. 뭐 옷이 야 그거 너한테 잘 어울려 이런 식으로, 또는 그 사람이 어딘가에 누구랑 잘 어울린다 이럴 때, 자 이렇게 단어의 이제 그 의미를 알 때에도 문장 성분과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웰컴 하면은 well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will이라는 뜻이에요. well. 이거는 의지, 소망.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이제 그 의지하고 뭔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come. 자기 의지에 맞게 누군가가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 누군가가 오는데 그게 자기 의지에 맞아 떨어지는 거, 자기가 원하는 바인 거죠. 원하는 바. 그래서 환영한다 그런 얘기죠. 나는 당신이 오는 거를 의지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이런 얘기니까 웰컴 하면은 I wish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I wish you come 이런 뜻이니까 환영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환영을 받는 그런 의미죠. 환영 받는. 그러니까 항상 그 단어는 품사에 맞춰 가지고 알아둬야 돼요. 환영하다면 타동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환영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누구를 환영하다, 누가 누구를 환영하다 이렇게 되겠고, 목적어가 이렇게 오게 되겠고, 환영 받는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부호 형태가 되겠죠. 형용사가 되니까 누가 환영을 받는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You are welcome 그러면 당신은 환영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때는 이때 welcome, 그때 welcome은 이제 환영하다가 아니고 you are welcome 형용사가 되니까 이렇게 보어로 형용사가 된다는, 그러니까 welcome to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elcome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이스는 이제 뭐 이거는 뭐 단어가 쉬우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바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이게 이 오다 가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디로 오거나 가거나 이렇게 걸을 때에 그 내딛게 되는 바닥을 말하는, 내딛는 그 스텝, 우리가 워크 할 때 그 내딛는 그 스텝을 말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바닥, 스텝을 할 때 말하는 바닥이죠. 스텝이 바닥 되니까 그냥. 그래서 이 바닥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기초, 기반, 기본, 자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닥이 돼주는, 바닥 역할을 해주는 거.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은 이렇게 기초를 형성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무엇무엇의 기초를 형성해 준다.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베이스, 기초를 형성, 베이스 A on B 이런 식으로 많이 on을 붙여서 많이 쓰죠. 이제 A를 B 위에다가 이제 B에다가 이제 기초를 둔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죠. based on 수동으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베이스가 이제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바닥이라는 얘기니까 그런 품성, 도덕적으로 그 굉장히 그 바닥에 있다는 얘기니까 막 비도덕적인 야비한 그런 얘기예요. 성품이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 성품이 아주 야비해, 밑바닥이야 이런 얘기죠. 예문을 보면 The society based on production 이렇게 수동 형태로 이제 많이 쓰이죠. based on 그러면 생산에 기초한 사회가 되겠죠. 생산에 근거되어 있는 사회란 얘기죠. 생산에 근거되어 있는, 생산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는 단지 productive, 생산적일 뿐이지 not creative, 창조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자, 베이스. 베이시스 하면은 이제 상태죠. 시스 하면 상태가 돼가지고 베이시스, 기초, 근거, 기준 이런 의미가 되죠. 그 기초,
근거, 기준이 되겠고, basic 하면 이기니까 형용사가 되니까 이제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acrobat. acrobat은 bat은 이제 이렇게 그 바닥, 걷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걷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제 bat 하게 되면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worker죠. worker인데 에크로라는 거는 샤프, 뾰족한 그런 의미, 또는 높은 그런 의미죠. 보통 이제 위치가 높은 곳은 이제 예를 들어 산이라든지 그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걷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높은 곳. 그러니까 뭐 산 꼭대기에서 꼭 산 꼭대기란 얘기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서커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높이 이제 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줄 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걷죠. 줄타기 하죠. 줄타기.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을 이제 에크로벳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개사, 이런 고개사, 에크로벳. 그다음에 다이어비티스, 비티스는 이제 비트, 배트 이게 이제 역시 걷는다라는 의미죠. 뭔가 움직인다라는 의미예요. 움직인다. 꼭 걷는다가 아니더라도 움직이는 거, 이동을 하는 건데 오다가다. 그럼 이건 뭐냐? 다이어라는 거는 이제 쓰르나 이제 어크로스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관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 미티스는 미티스는 여기서는 이제 패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패스 이동이니까. 그럼 패스 스루 그런 얘기죠. 그러면 통과한다는 얘기인데 뭐가 뭘 통과한다라는 거냐? 소변이 과도하게 말하자면은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소변이 과도하게 배출된다. 그러니까 뭐 꼭 오줌 자체가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도 이제 소변에 원래 이제 그 당 성분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당이 들어가 가지고 과도하게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오줌도 많이 싸는지 어떤지 제가 과학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변을 과도하게 통과시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그다음에 venue는 ven이라는 게 이제 오다 가다 그런 의미죠. 이거는 이제 V로 바뀐 거는 프랑스어 통해서 오면서 이제 프랑스어가 지금도 이제 현재에도 문이르라는 말이 프랑스어에서는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이게 오다라는 뜻이죠. 오다. 문이르가 come이에요. come. 그래서 이 venue 그러면 이제 오는 곳이라는 얘기죠. 오는 곳 이런 의미가 되죠. 모이는 장소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공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배심원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재판지 그런 의미였던 거죠. venue 하면은.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무슨 그 스포츠가 열리는 장소, 또 어떤 회담이 열리는 장소,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 이런 식으로 스포츠 회담, 콘서트 등등이 열리는 장소를 이제 venue라고 하죠. venue. 그다음에 avenue 하면은 venue에다가 이제 add to가 붙었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좀 나타내 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디로 오는 이때는 이제 길, 어디로 오는 길이란 얘기인데 어디로 오는 길을 말하냐면 원래는 시골 이제 그 대저택 이제 영국이죠. 영국에 이제 시골 대저택이 있으면은 그 대저택에 이제 그 출입구가 있고 그 출입구에서부터 쭉 이제 그 집이 있는 데까지 보면은 이제 가로수가 양쪽에 있고 큰 길로 돼 있죠. 이제 그런 가로수길을 말하는 거예요. 대로 가로수길. 그게 이제 에버뉴였었고 이게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도시의 이제 큰 도로, 거리, 이거를 에버뉴라고 하죠. 에버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뉴와 도로를 갖다가 이제 에버뉴하고 스트리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럼 에버뉴는 이게 아마 남북으로 되어 있는 이제 큰 도로겠고, 그럼 스트릿은 이제 동서로 되어 있는 큰 도로를 이제 스트릿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큰 도로를 나타내는 말로 지금은 이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의미로 따지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추상적으로 이제 뭔가 나가야 되는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방안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revenue 하면 리라는 얘기는 백이란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죠. 돌아오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정과 연관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돌아오는 거란 얘기죠. 그 주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 주었다가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이제 수입이죠, 수입. 그래서 정부라든지 기관의 그 수입, 세입. 그러면 정부는 무슨 사업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세금을 걷는 거죠. 세금. 그러니까 지원도 해주고 뭐 이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기관에 돌아오는 그런 수입 이거를 이제 레버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dvent 하면은 이제 add는 어디 to 어디로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때 vent는 이제 이 veni르의 ven 여기서 t가 붙은 거죠. 오는 것 이런 의미인데 누가 오는 거냐? 이 경우에는 이제 예수가 이 땅으로 온다 그런 얘기죠. 꼭 뭐 내려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가 오는 것 이런 의미죠. 예수가 인간에게 오는 것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하죠. 강림절.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 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 전에 4주간 이 시기를 갖다가 이제 이 어드벤트,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이란 뜻이죠. 강림절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일반화 시키면은 이제 뭔가가 출현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어드벤트라고 하죠. 뭔가가 나타나는 거, 출현하는 거가 이제 adve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adventure 하면은 adventure, venture 이게 이제 뭔가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고 가는 거라고 했죠. 가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오고 가고 해서 이제 오가다 이런 얘기인데 ad면은 어딘가로 이렇게 이제 vent 오가는 일이라는 얘기고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를 하겠죠. earn이 이제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adventure는 뭐냐면은 advent가 오는 거, 찾아오는 거, 예수가 찾아오는 거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adventure는 이거는 예수는 아니고 어떤 사건이라든지 뭔가 사건 같은 것이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란 얘기예요. adventure 원래 adventura 미래형 동사의 이제 미래형 라틴어 미래형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일어날 이런 얘기, 미래형으로 일어날 것 이런 얘기죠. 일어날 것.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가 이제 뭐 계획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계획한 거 말고 우연이나 운에 의해 가지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험이 되는 거예요. 모험 또는 그런 정신, 그래서 모험심 이런 얘기가 되겠고, 동사로 쓰이면은 뭔가 이제 일단 그 모험이라는 얘기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위험을 무릅쓴다. 미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그 불확실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위험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모험, 위험을 무릅쓰다. 사업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벤처라고 이제 앞에는 빼고 그러면 이제 벤처 사업이라고 쓰죠. 이제 벤처 사업. 그리고 사업상의 역시 그 어떤 모험 이런 의미가 되죠. 동사로 쓰이면 역시 또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뭘 하는 거 그게 이제 벤처라고 하죠. 벤처. 자, 그래서 벤처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서 쓰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쓴다, 모험을 한다, 감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벤트에 이제 서컴이 붙으면 서컴이라는 거는 서클이니까 서클이라는 얘기니까 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돌아간다 얘기예요. 벤트 가는 거고 돌아가는 거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뭔가 어려운 거 위험이 있어요. 이제 위험이 있으면 가다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 이게 이제 서컴벤트가 되겠죠. 서컴벤트.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그 어려움을 피하다, 우회하다 이런 얘기죠. 도로 같은 데에서도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서컴벤트. 그래서 추상화시켜서 어려움을 피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벤트는 이는 이제 익스 아웃 밖으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출현했다는 얘기죠. 출현.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출이니까
밖으로 나타난 거, 그래서 사건이나 어떤 행사, 경기, 이게 이제 없던 거를 갖다가 만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이라는 게 뭔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 없던 일이 딱 생기는 거, 출하는 거죠. 그리고 행사나 경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뭐 만들어내는 일이죠. 만들어서 나타나게 만든 거기 때문에. eventual 하면 형용사가 돼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고, 궁극적인, 최종적인. 자, 결국에는 뭔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갑작스럽게 한다기보다도 뭔가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쭉 이렇게 가다가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결국이라는 의미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뭔가 길게 가서 어떤 결과가 여기서 확 나타나기 때문에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리고 eventually,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